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공실률이 사상 최고라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스컴에는 한 19.6%라고 나오곤 있습니다. 20% 가까이네. 네, 그럼 5개 중에 한 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IT 기반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은 공실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30%, 40%까지도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 재택근무가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 재택근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회사 복귀를 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MZ 세대들이 집에서 일하기를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하이브리드, 한 이틀 3일은 출근하고 나머지 이제 이틀 3일은 그냥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피스 근처에서 바로 이제 직주 근접한 이제 주거용 렌트비가 비싸도 있었는데 2, 3일이니까 나 조금 더 멀리에서 출퇴근해도 되겠네, 렌트비 조금 낮은 곳으로, 집값 낮은 곳으로 가도 되겠네 하다 보니까 오피스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밑에 있는 리테일들은 장사가 안 되고 근처에 있는 하이라이트 콘도들 같은 경우 레지덴셜 가격은 빠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직업의 그 출퇴근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라도요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각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회사는 굴러가더라.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도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트립 센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류창고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쇼핑몰도 소형 쇼핑몰 아울렛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오히려 더 코로나 이후에도 잘 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마다 또 종류가 많이 다르겠죠. 네. 그 수요가.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피스는 당연히 지금 안 좋은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재택근무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온라인 쇼핑들. 그럼 온라인 쇼핑이 잘 되면은 물류창고는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비드 19 때 최대 수혜주가 어디냐면은 드라이브트루. 미국은 은행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안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만 그냥 캐시를 뽑거나 하면은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트루 가서 돈 뽑고,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편해요. 그냥 차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커피, 뭐 스타벅스 이제 드라이브트루 한국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매출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장들이 다 클로즈드 하다 보니까 드라이브트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에서 오더를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90% 이상을 드라이브트루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의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를 보면 오피스 시장 안 좋고요. 또 리테일 안 좋으니까 쇼핑몰들 안 좋고요. 하지만 물류창고, 드라이브트루 이쪽은 이제 좋아지는, 이렇게 양분화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도 나름 이제 그 스타일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체계가 많이 또 바뀌고 있다. 네네. 코로나가 진짜 영향이 크긴 했네요. 큽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방금 상업부동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주거용 부동산도 우리 개인들은 상업용보다는, 상업용 다 범위이고 몇백억짜리니까 개인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을 하려면 주거용 시장을 주로 볼 거 아니에요. 주거용은 지금 현황이 어떤 상태인가요? 주거용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 보합 상태. 네. 그 작년 2월부터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FOMC에서도 올해 뭐 3번 금리 인하 얘기했다가 뭐 2번, 이것도 뭐 하반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집 살 때가 아직도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금리 내려가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딱 지금 현재 보합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건 이제 FOMC 이제 발언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이제 시그널을 줘야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하는 매도자 분들도 그래야지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 FOMC의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주식시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진짜 모든 투자 자산에 정말 제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장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아, 그렇겠죠. 네, 네네. 수요와 공급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큰 그래프로 우상향을 하느냐 우하향을 하느냐는 수요와 공급. 근데 중간에서 살짝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금리인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크지만 지금은 그래도 금리 쪽에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죠. 그렇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가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미국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 투자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 자산들이 우선은 달러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약세, 특히 유학생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자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좀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좀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친근한 정책들이 많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을 옥죄고자 하는 정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시장에 많이 내버려둬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그냥 반복하게 두다 보니까 뭐 DTI를 규제한다든지 뭐 LTV 규제라든지 이 부동산을 옥죄는 것이 없다라는 시장이 이제 미국 부동산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또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자금은 이제 안전한 곳 하면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도 보면은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박스권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 또 S&P 500 보시면은 항상 우상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부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급격히 폭등, 급격히 폭락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우상향, 안전하게 우상향이라는 이야기는 미국에 방금 말씀해주신 S&P 500 같은 거나 저는 가능한 줄 알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우상향인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없습니다. 뭐 폭등하고 폭락하고 뭐 코스피는 영원한 횡보고 그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이 좀 이게 있는데 네. 그래도 미국은 부동산이 꾸준한 우상향,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한다. 2주택자한테 뭐 중과세를 낸다. 이러면은 그냥 거래가 줄어들면서 또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인 거죠.